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일간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대명절이었는데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특히나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 휴일로 하루 더 쉬었는데 많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힐링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옵션 만기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9월달이 한가위를 통해서 금방 벌써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동안 이제 한 일주 동안 지난 일주 동안 조정을 박스권 행보를 보이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약간의 조정을 보이면서 그리고 특히 9월 같은 경우는 옵션 선물과 옵션이 같이 동시에 만기되는 내머녀가 춤추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미 주가가 시장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한다 라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리드하고 있는 아주 강한 1등 종목과 주도 종목, 특히 8월달과 9월에 새롭게 시장을 리더하고 있는 리딩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에 여러분 관심을 잘 갖고 가셔야 이번 장에 주도하는 주도주를 담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가 다음 주 18일로 다가왔는데 그 독립투표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다가올 FOMC 또 회의를 통해서 금리가 인상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의 악재니 어떤 거니 이러면서 너무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고요. 시장과는 별개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내에서 주도주를 자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주도주를 여러분 계좌에 잘 담아 두셔야 이번 장에서 강한 종목으로 그리고 이번 장에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로 여러분들 같이 계속 간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늦기 전에 좋은 종목을 잘 매수하시려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명절 끝난 한가위 끝난 9월 11일 목요일 9월의 옵션 만기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85포인트 내린 2049.41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84억, 외국인이 502억 매수를 한 반면 기관은 이날 8억 809억 매도를 보였는데 기관의 매도세에서도 연기금은 386억, 투신권은 147억, 기타 법인은 13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21억, 비차익거래가 204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226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약세 업종이 많았죠. 철강금속이 2.1%로 가장 강했고요. 의료정밀과 비금속 광물 등 9개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은행, 전기가스업, 운수장비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약세 종목이 또 다소 좀 많았죠. 포스코, SK하이닉스, 삼성생명 등 7개 종목이 강세를 보인 반면 LG화학만 유일하게 보합을 보였습니다. 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아워레퍼시픽, 네이버, 현대모비스 등 12개 종목이 시가총액 20위권에서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그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을 979억 매수를 하고 제조업을 862억 매수를 한 반면 운송장비는 457억,
유통업은 245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기관은 유통업을 229억, 통신업을 172억 매수를 한 반면 제조업을 981억, 전기전자업종을 865억 매도를 했습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5원 20전 오른 1024원 2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16달러 오른 1.291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482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 포함해서 328개 종목이 조정을, 78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로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전거래일 대비 2.5포인트 오른 568.90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61억, 기관이 20억 매수를 한 반면 이날 외국인은 215억 매도를 보였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40억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아주 강했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가 5.03%로 가장 강했고요. 디지털 컨텐츠, 정보기기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에 마감한 반면 인터넷과 오락문화, 방송 서비스 등 8개 업종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강하게 강세 마감을 보였는데 로엔과 메디톡스, 이오테크닉스 등 15개 종목이 강세를 마감했고요. 반면 셀트리온만 유일하게 보합을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파라다이스, 다음 CJ 오쇼핑 등 4개 종목만 약세 마감했고요. 이날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면 제조업이 196억, IT 하드웨어가 163억 매수를 한 반면 인터넷 업종은 115억, 오락문화는 71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디지털 컨텐츠를 52억, IT 부품을 31억 매수를 한 반면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139억, 인터넷을 130억 매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상한가 9개 종목을 포함해서 605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서 328개 종목이 조정을, 70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다음 주 18일로 다가온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일주일 남았네요. 스코틀랜드의 독립주민투표에 전 유럽의 투자자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으로 인해서 사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려는 의도는 제2의 노르웨이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덴마크에서 분리독립했던 노르웨이가 유전으로 인해서 대박을 내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그 GDP에 들어가는 아주 강한 나라로 성장을 했는데 스코틀랜드가 제2의 노르웨이를 꿈꾸면서, 왜냐하면 스코틀랜드가 북해 유전을 가지고 있죠. 발생될 스코틀랜드 재정 부실과 영국 경제에 대한 충격 등으로 투자자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국의 의원들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영연방의 유지를 위해서 스코틀랜드 독립의 입장 표명을 권유를 했지만 10일 영국의 버킹엄 궁에서는 영국 여왕이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9일 보고서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미국 연준의 긴축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약간 위축이 됐습니다. 너무 그런데 그쪽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한 업종군과 강한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범위조건 스탁스 유럽 600이 전거래일 대비 0.17포인트 조정한 344.70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뿌띠백은 1.11포인트 상승한 6,830.11을, 독일의 닥스30은 10.53포인트 조정한 9,700.17을, 프랑스 객사공은 1.58포인트 조정하면서 4,450.79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가정용 계량용 품 판매업체 킹피셔가 이안 채셔 CEO 퇴임 이후에 카스토프라마가 새로운 CEO로 등극을 하면서 4.26% 강세를 보였고요. 영국의 주택 건설업체 바랏 디벨롭먼트가 배당 정책 발표 이후에 2.8% 이상 강세 마감했습니다. 스위스 시계 전문 기업인 스와치가 애플이 애플워치를 출시함에 따라서 1.8% 약세 마감했고요. 스위스 최대 은행 산탄데르 뱅크가 에밀리오 보틴 회장의 타계 소식에 0.7% 조정했습니다. 독일의 텔리포니카 도이첼란드가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22% 이상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애플 등 IT주들의 반등으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애플 신제품 출시에 따른 논란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만 기술주들의 반등으로 강세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애플이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보다는 애플워치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애플페이가 상대적으로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거기다가 골드만삭스가 애플의 신제품을 인상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날 애플은 3.1% 강세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아이폰 판매 분석을 기본으로 해서 본 애플의 기본적인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아이폰 5와 5S의 경우 업그레이드 주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그 잡스가 죽기 전에 유고를 통해서 아이폰의 화면 크기를 늘리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기고 화면 크기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대체율이 확장되는 것으로 아이폰 5에서 아이폰 6로 넘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이폰 6 플러스의 초기에 공급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2015년 초까지 1사분기죠. 초까지 애플워치가 판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좀 실망감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매수 의견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상향 조정되면서 거의 매수가 목표가 112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다 상향됐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상무부가 7월 도매 재고가 6월 대비 0.1% 증가했다 발표했는데, 월가 예상치인 0.5%, 수정치인 0.2% 모두 하회하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도매 재고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같은 기간 자동차와 기계류 등 내구재 재고가 0.3% 증가하고, 비내구재 재고는 6월과 동일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동차가 그만큼 봄에 많이 팔리고 여름에는 조금 안 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매 판매는 0.7% 증가했고요. 6월 0.4% 증가보다 좀 상회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건 조금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재고 대 판매율이 1.16개월, 쉽게 얘기해서 1.16개월 정도의 그 재고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6월 1.17개월 대비 소폭 하향된 모습인데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입니다. 판매가 그만큼 빨리빨리 일어난다는 얘기죠. 연방준비제도가 16일과 17일로 다가온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조기 인상 신호를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자들에게 아직도 존재하는데, 투자자들은
단기 신고가에 대한 매물 출회와 함께 아직 시장에 뚜렷한 그렇게 호재가 없지요. 그래서 시장을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이 역력합니다. 금주 발표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와 소매 판매, 소비자 신뢰지수 호조가 보일 때 아마 FOMC에서는 그 조기 인상을 하지 않겠나라는 인상 가능성을 내놓고 있는데,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한 종목, 주도주를 보셔야 됩니다. 다우가 전거래 대비 54.84포인트 상승한 17,068.71을, S&P 500은 7.25포인트 상승한 1995.69로, 나스닥은 34.24포인트 상승한 4,586.51을 기록을 했습니다. 43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76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12호이 5년 만기 미 국채가 2.6%로 강세를 보였고, 나스닥 생명공학과 아멕스 금강업체 지수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21개, 하락이 9개였는데 맥도날드, 골드만삭스 그룹, 비자인컴퍼니가 가장 강했고요.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71개, 하락이 27개였는데 스위스 항공기 잠수함 GPS 생산업체 가민 리미티드가 3.9% 강한 모습이었고요. 버몬트주 워터베리에 위치한 커피 제조업체 그린마운튼 커피가 3.08% 강세 마감했습니다. S&P 500에서는 상승이 298개, 하락이 185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밀피타스에 위치한 강학용품 제조업체 JDS 유니페이스가 3.37%로,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위치한 컴퓨터 제조업체 애플 인컴퍼니가 3.07%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 준연료가 1달러 13센트 조정한 배럴당 91달러 62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달러 14센트 조정한 배럴당 98달러 79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3달러 25센트 조정한 온스당 1255달러 75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1일 목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IBC 2014 11일부터 16일까지 암스테르담에서 진행이 되는데, 세계 방송 장비 기기전입니다. 미국은 외국 중앙은행 미 국채 보유량과 8월 재무부 데이터 대조표, 주간 곡물 수출과 세계 곡물 수급 정보 발표 있고요.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 다우존스 BTMU 경기 지표 발표 있습니다. EIA 주간 천연가스 재고와 연방준비제도 할인 창구 대출 발표 있고요. 중국은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습니다. 일본은 3쿼터 산업 전망조사 발표 있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9월 유럽 중앙은행 월간 보고서, 독일은 8월 CPI 확정치, 영국은 7월 모기지 대출협회 월간 대출 추세, 8월 RICS 주택가격지수 발표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그리고 7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발표 있고요. 특별하게 종목들은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한가위 연휴가 끝났습니다. 옵션 만기일을 끝내고 다시 이제 새롭게 대한민국을 들어올릴 전반적인 이 시장의 바람이 불 텐데요. 앞으로 지금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새롭게 주도주로 나오고 있는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에 뭐 스코틀랜드가 뭐를 어쩐다, 뭐 FED가 연방 준비 제도가 뭐 조기 인상을 한다 어쩐다, 쓸데없는 그런 뉴스들보다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리고 시장을 리더할 강한 강세 종목, 주도주를 여러분 계속해서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월 11일 9월의 옵션 만기일 주식시황 마칩니다.